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정재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서 오늘 긴급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박남춘 시장 두 분 단체장은 위수지역을 지키시느라고 참석을 못하시고 부시장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 대리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 인구의 과반수가 밀집된 수도권이 감염 확산의 발원지가 된 만큼 수도권 지방자치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 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당의 코로나 국론특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2분 이상의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를 치고 이번 주 내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전수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가능의 원칙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상 공유 시스템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간의 공동 보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새 지자체의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서로 공동 보조를 잘 이루어야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로나 대응 현황 브리핑을 들으니 지금 수도권 병상은 공동으로 함께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임계선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환자들은 인천, 경기, 서울 관계없이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중환자 병실 여유분이 줄어들고 일반 병실에 추가 투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도권 세 자치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당장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 동안에 최대한 2차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서정혁 서울시장 권한대행님,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희경 경기도 행정 1부지사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제1구가 재확산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들과 함께 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중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 인천, 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들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고의적인 방역 행위들에 대해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코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해졌을 때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크 공급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해 마스크 생산업체가 크게 늘어났고 생산량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총 3천만 개가 넘는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고 광화문 집회 이후인 지난주에도 마스크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 가격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표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경각심이 높아진 위중한 시점에 당정의 전방위 충격 등을 위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현장 방역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수도권 공동대응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인천시 부시장님, 경기도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광복절 8.15 집회 이후 서울을 비롯해 2,500만 인구가 밀집해 사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확진이 20%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면 실시로 힘겹게 버텨 민생 경제의 고통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부터 위험도가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다각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2,000명 넘게 검사를 완료하고 중수본, 당대본, 경찰관 등과 합동 역학 조사를 벌여 추가적인 명단 확인과 신속한 검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4,000개 가까운 교회를 현장 점검해 214개소 현장을 해산 조치했고 17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꼽히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에 대해서도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려 신속한 검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수본으로부터 1만여 명의 명부를 받아 중복번호 등을 제외한 7,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이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는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병에는 국경도 경계도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기는 협력과 연대의 힘을 통해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위기감과 책임감으로 지난 7개월 경고히 다져온 방역 시스템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는 전국 전파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굳건하게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특히 당면한 수도권 추가 병상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 방역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횃불을 못 쓰게 나가도록 적극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예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수도권 권한대행과 부다지사장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수도권 방역 공동대응을 위해서 병상관장을 생활치료소에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상황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8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20일 이후에도 약 하루 30명 발생하는 진단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에 대해서 당초 중대본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단정한 2단계 발견을 2단계 조치를 발견해서 불구하고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가능해서 조치하였고 또한 중단 이행도에 포함됨에 따라서 저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인 것이다 했습니다. 또한 인천 자체 우편관리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계획에 대해서 엄중한 임의사항을 판단해서 인천시장께서 대규모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는 제3단계 보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교회 및 광화문 집회라고 해서도 검사 동행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참가자 대상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령해서 이제 1,615명을 검사해서 약 6명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본 조치에 따라서 관내 4,074개소 전체 교회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조치를 보진 행정기구를 해서 특별 현장 점검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기화에 대해서 집단 발생 대비 감염 조치를 660일 기초하고 있고 현재 병상을 400병상까지 확대해서 수도권 병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도권 1생활치료센터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을 저희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현재 222명, 2인실로 220명 입소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1차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면서 1차 의료기관들 약 3,320단계에서 관련 의심 환자에 대한 즉시 연락처를 붙여왔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이 당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보한 이미 마련하고 있는 수도권 공동 방역 대응을 더욱 강화해서 코로나19
빨리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줄곧 우려했던 코로나19의 2차 대위협이 현실화 됐습니다.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은 일부 종교시설, 또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이제는 수도권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중한 현실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든 국민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함께 긴급 대책 계획해준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수도권 지자체는 공동 환자 분류체계, 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병상이 이미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상에 대해서 서울, 인천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 기존에 한 군데 있지만 이미 2군데 운영했고, 추가적으로 2군데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의 경우도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까지도 가지 못하는 사항을 가정해서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도 지금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들, 또 정비시설들에 대해서 합동점검하고 있고 국민들께 마스크를 일상생활에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스크 착용과 행동변경도 발전하였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함께 이번 위기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환자 발생된 것이 오늘로서 12일째입니다. 아마 통상 전문가들이 14일 정도를 잠복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만 넘긴다고 하면 더 이상의 확산은 조금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 3단계로 갔을 경우는 모든 경제나 국민의 생활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더라도 이번 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의료 인력, 의료 지원의 배분에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상급병원들에게 격리병상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국비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인력의 확보, 민간병상 병상 확보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내지는 제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7개월 이상 되면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의 대상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지방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국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활동과 소비 위축이 심해짐에 따라서 영세 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다가 잠시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4차 추경 빨리 시작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형 지역합병 재난지원금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3개 시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올리지 않도록 최대한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철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인천, 경기 구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비상식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방역의 아주 중대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주 방역이 실패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제로 검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게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편과 고통이 주어지게 되고 엄청난 경제 충격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이번 한 주와 향후 2주간 모든 경제 주체와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력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격상 시의 주 조치사항은 크게 6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교 현장에 있어 전면적인 원격 수업 전환 또는 취소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공기관도 필수 인원의 전원 재택근무 등의 조치가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 집합금지 대상 사회는 채용시험과 자격증시험 등 각종 시험이 금지되고 그다음 사적 모임에서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구회, 회가별,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회식, 계모임,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도 전시,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교육, 훈련, 대회 등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제활동과 관계된 다중이용시설과 관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에 고위험시설, 2단계의 고위험시설 외에도 카페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도 가해지게 되는데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음식점 위의 경우 공동 방역 수칙에 추가하여 21시간 포장 대여와 허용되는 조치 등이 검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 제한 조치, 이용 인원 제한에서도 상점류의 경우 공동 방역 수칙에 추가하여 시설 면적에 따른 이용 인원 제한 검토 등의 여러 지금까지 방역하지 못했던 조치들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적인 대응 조치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드립니다.